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동궁을 극찬하는 영국 유력 매체 메트로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영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지난주 총 시청 시간을 총 실행 시간으로 나눈 뷰라는 개념의 넷플릭스 주간 순위가 올라오는 날입니다. 이 순위를 보면 우리가 매일 보는 플리스페트롤 순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플리스페트롤 순위에서는 거의 5주 동안 미드 아이를 파인드 유가 1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넷플릭스 주간 순위에서는 지난주 아이를 파인드 유가 K드라마 김부장보다 성적이 안 좋습니다. 결국 매일 플리스페트롤은 미드를 1위에 올려놓고 엄청난 인기가 있는 것처럼 허장성세를 떨며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미드를 클릭하게 만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간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영화 부문에서는 6위에 K-POP 데몬헌터스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무려 57주 연속 탑10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영어 영화 부문에서는 K영화는 단 한 편도 없고 1위는 멕시코 19금 영화 당신의 욕망이 올라있습니다. 영어 드라마 쇼 부문에서는 1위가 40년 전 서부 개척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초혼의 집을 리메이크한 드라마 동명의 초혼의 집이 1위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4주 동안 1위에 올랐던 아이를 파인드 유가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지난주 플리스페트롤 순위에서 단 한 번도 1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오늘까지 1위를 하고 있는 것은 조작에 가깝습니다. 얼마나 넷플릭스나 미국 순위 사이트 플리스페트롤이 미드 1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비영어 드라마 쇼 부문에서는 지난주 등장한 오싹한 연애가 단 2회 만에 8위에 올랐습니다. 비영어 드라마 쇼 부문 6위는 영어 비영어 드라마 통합 가장 장기간 무려 7주 동안 탑10에 참교육이 올라 있습니다. 비영어 드라마 쇼 부문 5위에는 이제 4화까지 진행 중인 아파트가 2주 연속 탑10에 올라 있습니다. 비영어 드라마 쇼 부문 2위에는 지난주 금요일 등장한 동궁이 금토일 단 3일간의 시청시간만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비영어 드라마 쇼 1위에는 이제 단 2회만 남겨놓고 있는 김부장이 올라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총 시청시간에서 전세계 통합 1위이고 뷰 순위에서는 통합 2위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 지난 한 주 동안 시청시간 통합 1위는 김부장이, 뷰 순위 1위는 미드 초혼의 집입니다. 미드 아이를 파인드 유는 시청시간이나 뷰 순위에서 1위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순위를 보면 아직도 이 드라마가 1위에 있습니다.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넷플릭스 1위 순위에서는 1위 미드 아이를 파인드 유, 2위 오싹한 연애, 3위 동궁, 4위 김부장이 올라 있습니다. 넷플릭스 주간 순위 데이터로 보면 K드라마 3편이 1, 2, 3위에 올라 있어야 지금 추세의 합리적인 순위입니다. 다음은 오늘 날짜 3위로 계속 순위를 올리고 있는 동궁을 극찬하는 영국 메트로 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어두운 신작 한국 초자연 작품은 공포 걸작입니다. 왕실에 사악한 저주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죽음을 막아야 할 남자는 오히려 자신만의 저주를 궁궐로 들여옵니다. 그 저주는 그가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 밑에 존재하는 진홍빛 지옥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으신가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다른 흥행작들을 연상시키는 요소들을 피비린내 나는 즐거움으로 버무려낸 한국 사극 호러물 동궁에는 훨씬 더 기이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구초는 귀신을 볼 수 있지만 왕이 자신을 납치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이 테마사에게 왜 자신의 후계자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지 조사하도록 강요합니다. 궁궐에 갇혀 해답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된 구초는 어쩔 수 없이 궁녀 생간과 손을 잡고 악의 근원을 뿌리 뽑기 위해 추적을 시작합니다. 귀신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두 사람의 능력이 합쳐지면서 그들은 완벽한 테마 콤비가 되지만 구천의 대책 없는 무리함과 권위에 대한 반항심은 생강의 신기를 건드립니다. 하지만 초자연적이지 않는 일반적인 K드라마 남녀 주인공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갈등은 머지않아 서로에 대한 신뢰와 그 이상의 묘한 감정으로 피어납니다. 하지만 동궁이 차별화되는 지점은 두 주인공이 대등한 위치에서 다뤄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구천은 전형적인 영웅의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생강 역시 작중 내내 그가 완전히 대등한 동반자로 활약하며 구천이 자신을 구해주는 만큼 그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사람은 끊임없이 서로의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최종규 감독의 이 시리즈는 단 한 곳의 공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음에도 구촌이 인간 세상에서 목격하고 영적 세계에서 맞서 싸우는 온갖 귀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단순히 정체 없는 공포의 대상인 것만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위협들은 저마다 한국 설화 속 귀마나 악기 같은 익숙한 존재들을 모티브로 삼았으며 흔하디 흔한 유령에 그칠 수 있었던 존재들에게 고유한 비주얼과 서사를 부여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대놓고 공포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의 전통 설화와 의복을 기괴하게 뒤튼 다양한 캐릭터 디자인은 그 자체로 충분히 오싹한 느낌을 줍니다.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한 전개 속에서도 동궁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한국적인 디테일입니다. 이 작품은 인간적인 악과 초자연적인 악을 모두 추악하고 잔혹하게 묘사하는 동시에 올해 여러분이 보게 될 가장 영상미가 뛰어난 쇼 중 하나를 선사합니다. 왕실을 배경으로 한 작품답게 비주얼은 모든 면에서 끝없이 화려하고 풍성합니다. 경기도 연천군에서 현지 로케이션으로 촬영된 이 작품은 건축물과 풍경 전체가 감탄을 자아낼 만큼 아름답습니다. 어찌나 영화 같은지 주인공들이 마주하는 썩어가는 시체들과 대비를 이루는 생생한 생동감으로 넷플릭스 특유의 어두침침함을 뚫고 나옵니다. 햇빛은 아름답게 짜인 의상의 정교함을 구석구석 포착해내고 구촌이 밤에 거대한 호수 속으로 내려가는 어두운 장면에서조차 특수효과가 빛을 발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디테일과 시각적 화려함은 올해 개봉한 21세기 대군 부인이나 멋진 신세기 같은 대작 사극 로맨스를 떠올리게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드라마의 중심에 오르는 어두운 심장은 킹덤 그리고 조금은 덜하지만 스위트홈 같은 한국형 호러물과 훨씬 더 닮아 있습니다. 프리미어가 끝날 때 피로 흠뻑 젖은 전투는 이를 완벽하게 포착하며 시각적으로도 인상적이면서도 짜릿하고 불안감을 자아냅니다. 남쪽은 시각적 요소에서도 꽤 인상적이며 이전 작품인 비질란테와 보건교사 안은영에서 완벽하게 다듬어온 고뇌스러운 매력을 다시 한번 지녔습니다. 군 전역 후 첫 복귀작인 이 작품에서 남주혁은 세상에 찌든 듯한 피로한 톤을 시청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선 안에서 아주 훌륭하게 잡아냈습니다. 노윤서 역시 탁월한 연기를 선보이는데 내면의 따뜻함을 숨긴 채 겉으로는 까칠하고 퉁명스러운 모습으로 구촌의 무례함에 맞서며 매력적인 호흡을 보여줍니다. 조승우와 장영남이 연기한 데뷔 역시 그에 못지않은 연기력으로 중심 배우진을 탄탄하게 채우며 작품에 완전히 몰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엄숙한 궁궐 위계질서 분위기에 걸맞는 이들의 무게감은 극 초반 뜬금없이 등장하는 귀여운 귀신 캐릭터로 인해 다소 반감됩니다. 필요하지도 않고 몰입을 방해하는 이 말없는 캐릭터는 작품과 전혀 어울리지 않으며 훨씬 더 무시무시할 수 있었던 공포의 긴장감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면에서 동궁이 공포라는 장르에 더 완전히 몰입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 작품이 가진 소재들은 과거 킹덤이 선사했던 것만큼이나 충분히 보는 이를 전율케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왕실을 배경으로 한 훌륭한 볼거리를 선사하며 여러분은 습격에 오는 귀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드라마를 정주행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저주받은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이보다 조금 더 뛰어난 다른 작품들을 연상시키긴 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제 말만 믿지 마세요. 이미 많은 팬이 역시 이 시리즈를 감상하며 뜨거운 찬사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다음은 동궁에 열광하는 영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조선 궁궐의 전통적인 화려함과 오컬트의 어두운 비주얼이 만난 연출이 끝내줍니다. 넷플릭스 특유의 칙칙함 없이 생생한 색감 덕분에 기괴함이 더 예술적으로 느껴져요. 영화관에서 큰 화면으로 보고 싶을 정도로 카메라 워킹과 비주얼의 완성도가 엄청납니다. 사극 호러물 장르로서 킹덤이 처음 줬던 기괴하고 신선한 충격이 떠올라 만족스럽습니다. 한국 전통 설화나 민속적 요소를 세련되게 변형한 괴물 디자인이 아주 오싹해요. 궁궐 안이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귀신들과 맞서 싸우는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조승우와 장영남이 등장할 때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화면을 압도하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베테랑 배우들이 사극 특유의 묵직한 톤을 완벽하게 잡아줘서 그게 품격이 사네요.
왕실의 엄숙함과 그 이면에 숨겨진 욕망을 날카롭게 표현한 연기력에 감탄했습니다. 남조기 전역 후 세상에 찌든 테마사 역할을 거부감 없이 매력적으로 소화했습니다. 노윤서가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여주가 아니라 남주를 구해주며 활약하는 대등한 관계라 좋아요. 꺼목살이는 무겁고 호로 가득한 궁궐 분위기 속에서 뜻밖의 등장해 존재감이 최고입니다. 꺼목살이는 말 한마디 없는데도 너무 귀여워서 이 캐릭터 보려고 다음 화를 넘기게 되네요. 일명 조선 그루트로 불리며 신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해서 관련 굿즈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음양오행과 양기 같은 토속 무속 신앙을 스토리와 영리하게 엮어낸 점이 신선합니다. 서구식 공포 공식에 억지로 맞추지 않고 한국적인 굿이나 원기한을 담아냈어요. 단순한 귀신 테마극을 넘어 귀신보다 무서운 인간의 권력력을 다룬 메시지가 깊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궁에 열광하는 스페인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다른 모든 작품들을 뛰어넘었어요. 시즌 2, 3, 4 아니 여러 시즌이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았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최고예요. 10점 만점에 200점. 역사극에 다크 환타지와 오컬트 요소를 섞은 조합이 정말 미쳤다. K-드라마가 또 해냈다. 방울소리랑 귀신 속삭임 나올 때 오싹해서 방불 켜고 봤음. 여름에 보기 딱 좋은 호러 장르. 현실색이랑 핏빛 가득한 귀계 비주얼 대비가 너무 예쁘다. 영상미에 돈 많이 쓴 티가 팍팍 난다. 단순히 깜짝 놀라게 하는 공포가 아니라 한국 전통 설화 기반의 서사가 탄탄해서 몰입감이 대박임. 1화부터 특수효과랑 요괴들 크리처 디자인이 상상 이상이라 숨도 못 쉬고 정주행했다. 초반 호흡이 약간 느린가 싶었는데 뒤로 갈수록 정치 스릴러랑 엮이면서 몰입도가 장난 아니다. 남주역 전역하고 복귀작 기다렸는데 검객 구천 역할이 진짜 인생 캐릭터다. 분위기 대박. 노윤서 연기 스펙트럼 장난 아니네. 처음엔 겁먹은 궁녀였다가 지략가로 흑화하는 과정 소름 돋음. 조승우는 그냥 믿고 본다. 저주 때문에 미쳐가는 처절한 왕의 심리를 눈빛으로 다 증명함. 구촌이랑 신강의 조합이 진부한 로맨스가 아니라 서로의 고독을 채워주는 파트너십이라 훨씬 담백하고 좋다. 데뷔역의 장영남 배우 대사 한마디 없이 눈빛이랑 침묵만으로도 기선제압하는 연기 미쳤음. 귀매나 꺼먹살이 같은 독특한 한국 요괴들의 위기가 정해져 있어서 게임하는 것처럼 전투룰을 보는 재미가 있음. 단순히 악령을 무찌르는 드라마가 아니다. 궁궐 속 인간의 탐욕과 추악한 범죄를 파헤치는 사회 비판적 시각도 들어있다. 저주보다 무서운 건 결국 인간의 정치적 음모와 배신이라는 점이 매력적인 감상 포인트. 스토리가 대를 이어 반복되는 복수극의 굴레를 다루고 있어 서사가 묵직하고 깊이 있다. 넷플릭스가 홍보를 더 크게 해야 한다. 이렇게 잘 만든 웰메이드 K 오컬트 대작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결말까지 보고 나니까 인간의 집착이 얼마나 허망한지 여운이 길게 남아서 가슴이 먹먹하다. 올해 넷플릭스에서 본 판타지 시리즈 중 가장 독창적이고 세련된 수작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동궁에 열광하는 프랑스 시청자 반응입니다. 진정한 수작이다. 이 새로운 K-드라마는 역사 드라마, 잔혹감 판타지 호러를 이토록 우아하게 결합해냈으며 긴장감과 특유의 분위기를 모두 섬세하게 조율한 연출력이 돋보인다. 시각적 세계관 역시 훌륭한데 궁궐이라는 공간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캐릭터처럼 다가온다. 남주역은 상처 입은 고독한 이 아티피컬 영웅의 톤을 완벽하게 잡아냈고 노윤서는 생각력이 엄청난 세심함과 미스터리함을 불어넣었다. 하루빨리 시즌2가 나오길 바란다.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스토리도 캐릭터도 몰입감이 정말 최고고 연출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 정도 퀄리티의 K-드라마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다음 시즌이 너무나도 기다려집니다. 남주혁이 정말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웰메이드 드라마로 다시 보게 되어서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훌륭한 배우진의 스토리까지 너무 좋아서 솔직히 정말 대만족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나 다양한 역할들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그의 모습을 더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상미랑 카메라 앵글이 진짜 미쳤습니다. 배우들 연기도 장난 아니네요. 완전 취향 저격 당해서 별점 5점 만점 받고 갑니다. 진짜 순식간에 정주행 완료했어요. 호러 액션에 소소한 개그 코드까지 완전 취향 저격입니다. 다시 정주행해도 절대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무조건 강력 추천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완전 합격이고 빨리 시즌2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조선 왕실의 엄격한 규율과 괴기한 오컬트 호러의 결합이 시각적으로 엄청난 압도감을 선사합니다. 인간계와 귀계를 선명한 색감 대비로 연출하여 매 순간 감탄하며 시청했습니다. 궁궐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인간들의 뒤틀린 탐욕이 어떻게 괴물을 만들어내는지 아주 정교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한 공포물을 넘어 권력의 생리를 오컬트라는 장르로 날카롭게 비틀어낸 수작입니다. 한국 무속신앙과 설화를 기반으로 한 민간 전승 요괴들의 디자인이 서구권 시청자인 저에겐 매우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무조건적인 악이 아니라 저마다의 원한과 규칙을 지닌 입체적인 크리처 세계관이 매력적입니다. 빛과 어둠을 극단적으로 다룬 조명 연출과 인물들의 숨소리까지 포착하는 카메라 워킹이 일품입니다. 전통 악기와 현대적 베이스를 뒤섞은 음악 역시 작품 특유의 음산한 무드를 시종일관 팽팽하게 유지해줍니다. 킹덤 이후 넷플릭스 사극 중 가장 대담한 시도이자 웰메이드 다크 판타지 시리즈의 탄생입니다. 스토리와 절묘하게 어우러진 감초같은 조력자 위옥의 꺼목살이 캐릭터도 긴장감을 쥐락펴락하는 영리한 장치입니다. 왕을 연기한 조승우는 오직 눈빛과 미세한 근육의 떨림만으로 미쳐가는 왕의 광기를 완벽히 증명합니다. 그가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극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강력한 화면 장악력을 느꼈습니다. 대비역의 장영남은 전형적인 악역의 틀을 깨고 우아하면서도 서늘한 공포를 선사합니다. 절제된 대사통과 미시적인 표정 연기 메커니즘 덕분에 작품의 몰입도가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비극의 시작을 알린 세자 역의 곽동현은 짧은 분량임에도 차가우면서도 품격 있는 아우라를 풍깁니다. 오프닝부터 극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으며 다면적인 캐릭터를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초반부 4개 에피소드는 인물들과 저주의 기원을 촘촘하게 빌드업하며 중반 이후 몰입감을 폭발시킵니다. 8부작이라는 짧은 러닝타임 동안 서사의 낭비나 군더더기 없이 이야기를 꽉 채워 흡입력이 대단합니다. 궁궐 안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죽음들을 파헤치는 미스터리 추리물에 구조를 띠고 있어 눈을 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귀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한의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이 매우 인본주의적입니다. 문화적 배경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인간의 보편적인 탐욕과 두려움을 건드리기 때문에 쉽게 몰입됩니다. 대물림되는 복수와 슬픔의 굴레를 깊이 있게 풀어내어 서구권 오컬트 팬들도 매료되기에 충분합니다. 마지막 회에서 대놓고 뿌린 시즌2에 대한 거대한 떡밥들과 새로운 귀매들의 등장은 벌써부터 다음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인 흥행 열풍에 부응하여 하루빨리 시즌2 제작을 공식 확정해야 합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프랑스 시청자의 평가는 거의 단답형이 없어 이 드라마를 꽤 몰입하고 보는 듯 합니다. 이 드라마 히트맵을 보면 유럽에서 중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이 프랑스 반응을 보면 순위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